안녕하십니까. 공감박사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원령을 가려고 하다가 용문산이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용문산 숲속으로 날아와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담임한 학년은 2학년이었습니다. 그해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맡은 것을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1학년 담임으로부터 그 상담을 받아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남자아이인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요. 그리고 또 머리도 좋죠. 수학이나 과학이나 만들기 파트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웁니다. 어렵죠?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들어줘야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했죠. 우리 하늘이가 아무래도 마음이 아픈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좀 하늘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한 식구가 되었다. 하늘이도 우리 식구이고 그 다음에 산이도 우리 식구이고 바다도 우리 식구 아니니 그 세 아이가 제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 해에는. 그래서 하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뜻대로 무엇이 안 되면은 옵니다. 그리고 1등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이었죠. 근데 이 녀석은 자전거를 타질 않았거든요. 타보질 않은 자전거를 제일 잘 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전거를 그 수업하러 해주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단계를 3단계로 나누셨죠. 아주 잘 타는 아이, 적당히 타는 아이, 초보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는데 우리 하늘이는 당연히 초보 단계죠. 그러니까는 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처음 오신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하늘이 단계를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하늘이는 그 볼 테니까 선생님께서는 다른 아이들을 신경을 쓰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하늘이랑 같이 이제 자전거 타는 걸 도와주었죠. 근데 우리 하늘이는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웁니다. 하늘아, 자전거를 선생님 처음 탈 때 무릎에 피가 나고 굉장히 여러 번 넘어졌어. 그러기를 아마 한 10일 정도는 했겠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었어. 잘 탄 것도 아니고 타게 되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 하늘이는 오늘이 처음이거든? 자전거랑 너랑 처음으로 만난 날이잖아. 근데 자전거를 네가 갑자기 잘 타게 돼봐라. 그럼 자전거를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탔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우리 하늘이 선생님이랑 자전거 타는 거 오늘 좀 연습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연습하고 집에 가서 이제 타봐. 그리고 또 아빠 엄마가 하늘이 굉장히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랑 자전거 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잘 타게 될 것 같은데 어때? 괜찮지? 용기를 내보자. 하늘아, 네가 우니까 선생님 마음도 많이 슬퍼. 울지 않으면 좋겠어. 하느라 선생님 마음은 네가 다른 친구들처럼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 시간을 지내고 또 놀이 시간 너 되게 좋아하지. 너 놀이 시간에는 막 잘 웃고 굉장히 잘하잖아. 1등 하지 우리 하늘이. 그러니까 점점 선생님은 네가 울지 않을 걸 알고 있거든. 선생님 30년이 넘었잖아 교육 경력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하늘이 선생님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 지금 이대로도 하느라 예뻐.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우리 하늘이를 다독이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제가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 이제 수업하다가 하늘이가 막 또 못이 안 돼갖고 웁니다. 종이접기를 하는데 안 접어진다는 거죠. 울어요. 아유, 저걸 그냥 확 쥐어박았으면 좋겠더라. 그냥 머리가 그냥 하늘 끝까지 그냥 화같이 솟는 거예요. 그냥 나도 사람인지라 그냥 확.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마음을 단돌이 해야죠. 내가 벌써 얼굴이 그냥 확 환한 표정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천사죠. 하늘아, 저기 곰인형 있잖아. 커다란 곰인형한테 가서 끌어안고 네 마음을 말해봐. 그러면 곰인형이 네 고민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주죠. 저희 반에는 어느 학부형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제 키보다 더 큰 곰인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또는 뭐 부적응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 가서 그 곰인형을 끌어안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줬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곰인형이랑 아이들이 참 많이 놀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환경구성, 저희 반 환경구성 말씀드렸는데 거의 자연물이었죠. 뭐 자연물이고 아이들이 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갖다 놓게 했죠.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늘이가 이제 우리 반에 아픈 손가락이었고, 또 우리 바다라는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도움반을 가는 아이였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픔이 있는 그런 아이였던가 봐요. 그래서 1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전해 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꼬리표를 달고 온다 그러죠, 일종의. 그래가지고서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까지 혼자 못 오죠.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실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교실에 와서도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좀 위험한 행동을 하죠.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곁에는 그 한 분의 선생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수업할 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준비물도 챙겨주고 또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랑 2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2시간은 도움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죠. 사실은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아픈 상태가 된 거죠. 부부가 이혼을 했었죠. 그리고 방앗간에서 이제 외할머니죠. 그리고 이제 엄마랑 이렇게 살았고, 엄마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여동생이 자살을 했다고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족의 자살은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죽는 그날까지 씻을 수 없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또 외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죠. 딸이 먼저 목매달아서 자살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일이라 말을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게 됐죠. 그래서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책상에 머리를 쿵쿵 치어박고 막 조금만 친구들이 옆에 가도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명은 울어쌌죠. 한 명은 또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리려고 하죠. 머리를 박죠. 또 한 명은 ADHD라고 해서 거의 주의 집중이 많이 안 되는 편이죠. 하지만
3명만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30명의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어린이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나름의 그 진보다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며 가는 게 제 교육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사가 되었고, 그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심리학의 박사학위는 없지만 말을 들어주는 능력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이, 우리 이제 바다죠. 바다 같은 경우 그 녀석은 예쁘게 생겼어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이제 그 실무사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위험한 행동만 제지할 뿐 아이의 말을 받아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늘이 옆에 안 계셔도 되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다가 위험한 행동을 하시거든 언제든 문 열고 들어오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늘이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하늘이를 살폈죠. 뭔가 하려면 일단은 침묵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살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요. 손짓, 발짓, 모든 몸동작이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이를 살폈죠. 계속 그 옆을 이렇게 수업하다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 아이 주변을 드론드론 다니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늘이는 어떨 때 웃는가, 이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했더니 하늘이가 좋아하는 게 거울이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표정 짓기 있죠. 막 이렇게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거죠.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에 한한 표정, 뭐 쓸쓸한 표정, 즐거운 표정, 뭐 야릇한 표정, 뭐 다양한 표정 짓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 뒤로 싹 들어갔어요. 그 거울을 보는데 그 뒤로 딱 나타나가지고 하늘아, 하늘이 거울 속에 선생님 있네. 선생님은 하늘이를 사랑하지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제 2달이나 익숙해져서 그런지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나나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 하늘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라나라는 그 러시아 아이가 있었거든요. 너무 예뻐요. 인형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죠. 이리 와봐, 라나야. 라나가 재빨리 온 거죠. 그래갖고 우리 이제 셋이 됐잖아. 어머나, 하늘이 곁에는 친구도 있었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막 오죠. 신났죠, 뭐. 아침 단습 시간이었는데 뭐 지들 마음대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선생님은 왜 그 주의 집중 시키기에 아주 그 적당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막 애들이 달려가지고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늘이한테 그 비즈공예로 만들어진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물 받았는데 그걸 그 아이한테 그 하늘이한테 제가 이제 참 바다에게 제가 선물을 한 거죠. 바다에게 바다야, 이건 선생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 거울은 말이야. 선생님이 사실은 어느 학부형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거든. 직접 만들었대. 그래서 받은 건데 내가 널 줘도 될 것 같아. 난 너가 너무 예쁘거든. 이 거울이랑 가지고 놀아. 큰 거울을 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예쁜 그 이렇게 레이스가 달린 그런 거울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걸 가지고서 레이스를 풀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그 거울을 망가뜨리는 거죠. 애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바다야, 그러면 망가져. 그러지 마. 선생님이 너한테 준 선물이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애들이 그래요, 원래. 자기보다 좀 덜 좀 해보이는 친구는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진아, 그러지 마. 저거는
바다 거야. 바다 마음대로 해도 돼. 바다는 레이스가 달린 거보다 레이스가 없는 거가 더 좋은가 봐. 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바다가 그 레이스를 풀던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 원상태로 다시 만드는 거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그 하늘이 우리 바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거로는 우리 하늘이가 우리 바다가 음, 정상적으로 중학생이 되어져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 다니면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동안 우리 하늘의 소식을 제가 많이 접했죠. 가장 먼저 물어봤죠. 우리 하늘이 어떠냐 그랬더니 자모들이나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늘이 잘 지내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교사로서의 그 뿌듯한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다음 또 한 명의 우리 친구가 산이죠, 산. 우리 산이는 굉장히 잘생겼죠, 이 녀석도. 키도 크고 2학년인데 아마도 4학년 정도의 키에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남자아이였어요. 이 친구는 1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저한테 이제 ADHD다.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하여튼 뭐 안 좋다 이런 또 인수인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우개로 다 지워버립니다. 매일 그날만을 저는 살거든요. 하루만을 살기 때문에 그날 그 하루 내가 우리 산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거든요. 산이를 예의주시해서 봤죠. 이 녀석은 예뻐요.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죠. 그리고 운동 기능이 탁월합니다. 이 녀석은 절만한 게 행운이죠. 뭐 제가 매일같이 운동장을 나가니까 이 녀석 천재가 돼버린 거죠. 뭐 친구들 앞에서 으쌰 으쌰 이 어깨가 으쓱으쓱해져 버립니다. 능모 뭐 이런 거 뭐 그냥 껌먹듯이 진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와 우리 산이 뭐 러브콜을 수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제가 공부 시간에 산이야 너 어쩌기 그 체육 기능이 탁월하냐? 너 아무래도 운동선수나 아니면 운동선수를 기르는 지도자라든가 운동 관련인의 일을 할 때 네가 천재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너무 기대가 큰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산이야 국어도 해야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쓰는 좀 능력이라든가 들어주는 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체육은 지금 1등이거든. 국어도 좀 해보면 어떨까? 국어 시간에 시를 지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수업 태도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주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봄이었어요. 어떤 시 하나가 나오는데 저는 교과서 시로 안 하거든요. 아이들 자체가 시인이니까. 애들아, 봄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우리 산이가 노랑이 떠오른대요. 노랑색. 제가 와 천재라고 칭찬했죠. 와 천재다. 우리 야 산이 천재 아니냐? 박수 좀 쳐줘라. 일단 박수 날려요. 왜? 띄워줘야 되잖아요. 애를 잘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교사가 이제 확실한 이유를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딴 아이들이 이제 분홍 뭐 이런 다 이제 발표 비슷한 톤으로 갑니다. 한 아이가 잘했다고 칭찬을 들으면 맞아. 얘들아 봄은 모든 색깔이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야. 그리고 노랑은 민들레, 봄을 대표하는 꽃이지. 애기똥풀, 황매화꽃. 정말 노란색을 개나리 있잖니? 정말 노란색 꽃이 많아. 봄을 대표하는. 그래서 선생님 발표를 잘했다고 한 거야. 아직 어리기 때문에 꽃 이름을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지만 봄하면 노랑의 그 밝음 있잖아. 태양 봐라. 얼마나 밝아. 얼마나 다정다감해. 얼마나 우아해. 그거를
우리 산이가 발표를 한 거란 말이지. 그리고 산이의 발표가 좋으니까 예슬이 발표 또 모든 친구들의 발표가 굉장히 좋게 된 거 아니니. 그래서 첫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산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행복하고 신나고 또 상상력, 창의력, 발표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 탁월하게 아이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교사가 다 받아주니까, 들어주니까,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만져주고, 이러죠. 그러니까는 잘하면 저는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고, 선생님이 한번 안아줘도 될까? 꼭 물어보고 안아주죠. 그러면 애가 딱 안겨요. 벌써 안아줘도 될까 말했는데, 벌써 자기가 안겨요. 그럼 내가 어머나 고마워 먼저 안겨주고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니 네가 너무 천사야 선생님한테는. 이래서 우리 아이들은 글이 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삶에 행복한 사람은 글도 그 다음에 그 표정도 모습도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오늘이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뭐 월요병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전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월요병이 없으려면 힘든 시간 중간중간에도 쉼을 얻으시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연두의 향연 등 새순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용문산에 사실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박사 TV의 조길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